마켓 무버입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우주 사랑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현지 시간 20일에 있었던 취임식에서 화성에 성조기를 꽂기 위해서 미국인 우주 비행사를 보낼 것이다라는 발언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또 빌 게이츠도 우주 전쟁에 참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토크 스페이스라는 우주 기업에 투자를 한 건데요. 스토크 스페이스는 블루 오리진과 스페이스X의 일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완전한 재사용이 가능한 중형 로켓을 개발하고 있는 민간 우주 기업인데요. 지난달에 1단 로켓 엔진 제니스의 시험 발사에 성공한 바 있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첫 우주 포트폴리오로 중장기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우주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에서도 우주 산업 규모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30년 5,900억 달러에서 2040년 1,100억 달러까지 성장하면서 약 2배 가까이 크게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우주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주 산업 밸류 체인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일단 우주 산업은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서 우주로 보내는 업스트림,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다운스트림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업스트림 분야에는 발사체 제조 및 인공위성 제조, 그리고 다운스트림에는 인공위성 서비스와 지상장비 시스템 등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현재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우주 산업이 다수의 위성 발사를 통한 인프라 구축, 즉 우주 산업의 업스트림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종국에는 위성 서비스와 지상 시스템 등의 다운스트림으로 확대로 이어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업스트림 관련 종목들의 수혜가 더 명확한 상황이다라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업스트림을 현재로서 더 집중해야 한다라는 의견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포함되고 있을까요? 일단 업스트림 분야에서는 발사체 시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발사체 시장이 높은 수요라는 충분한 장점은 있지만 발사 성공과 산업화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용이라는 리스크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주요 기업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HVM, 이노스페이스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개발 제조 요즘에 가장 핫하게 시작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인데요. 발사체 제조 대비 비용이 훨씬 저렴해서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으로 한국항공우주 카이, 세트랙아이, AP위성, 한화시스템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다운스트림 분야는 앞으로의 성장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섹터인데요. 통신 및 지구 관측과 같이 위성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들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 인텔리안테크, 게이트웨이 터미널을 건설하고 있고요. 또 컨텍, 다중 지상국 운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컨텍의 경우에는 우주 지상국을 설계한 구축, 운용부터 위성 데이터 수신, 처리, 분석 및 활용까지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많은 주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 안에서 어떤 기업이 가장 성장성으로 빛날 수 있을지 옥석을 잘 구별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와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인포의 박근호 이사,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좀 해볼 텐데 오늘 시장에 또 잘 갑니다. 코스피 1% 넘게 강세, 코스닥도 1% 가깝게 상승세. 많은 이슈들을 저희가 짚고 왔는데요. 오늘은 또 특별한 이슈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슈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가 사실 지난해에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약간 다시 한번 부각될 이러한 좀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관련된 기업들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혹은 아니다.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에 주의하는 게 더 맞겠다.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답은 먼저 이제 변동성을 주의하자라고 드리는데 언제 사면 괜찮은지를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변동성 주의하는 게 맞겠지만은 그렇다고 매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매수가 가능한 시점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요? 네, 저도 뭐 변동성을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아직까지 좀 주가가 움직이지 않은 종목이 있다면 매수해도 괜찮은데 이미 좀 시세가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보유자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세가 안 났다라는 거는 그만큼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 아닐까요? 시장에서 그 이슈가 나올 때마다 부각이 안 된 기업은 거의 없었는데. 있었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한 1월 한 10 며칠 정도에 제가 이 코너에서 네. 이 TA 항공의 어떤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왔을 때 아직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던 이제 예림당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맞아, 예림당 말씀해 네. 주셨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이제 며칠 후에 이제 급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참 좋은데 이미 좀 시세가 나온 것들은 좀 쉽사리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림당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은 박근호 이사님께서는 지금 변동성 주의하는 게 맞는데 전략도 말씀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까지 들어볼게요. 싸움 중에 아니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 불구경 싸움 구경이잖아요. 사실 경영권 분쟁 관련주들을 매매를 안 해도 이제 주가만 보고 있어도 사실 재밌긴 한데 누가 이길지도 맞아요. 궁금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주식의 어떤 격언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현명한 투기와 어리석은 투자가 있다라는 말을 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어떤 뭐 기업의 실적이나 가치 외에 움직이는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좋은 기회들을 매매에 참고하는 것도 이제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경영권 분쟁이 붙으면은 시장에서 이 기업들을 보는 눈이 좀 약간 달라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업의 이미지가 좀 훼손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고려아연 그다음에 FN가이드 뭐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죠. 뭐 주식은 다시 올라가면 내려오는 거니까 가장 큰 문제는 떨어진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그 기업들을 볼 때 그 기업이 경영권 분쟁으로 급등했다가 급락한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지든 아니면 좋은 모멘텀이 생기든 시장에서 큰 관심을 안 쓰거든요. 그 경영권 분쟁이 언제 다시 생긴다 그런 것만 주목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경영권 분쟁 기업들을 언제 사면 좋으냐. 제가 이제 몇 개를 좀 약간 다 훑어보고 공시를 살펴봤는데 약간 늦더라도 공개 매수 공시가 나온 다음에 사도 사실 큰 상승은 거의 다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TA 항공 같은 경우가 경영권 분쟁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 공개 매수를 하겠다. 고려아연 때처럼 그때 사도 늦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웨이 홀딩스 오늘 보니까 17% 넘게 급등이던데 사실 근데 지난해랑 올해랑 또 다른 게 지난해는 이슈가 없었어요. 모멘텀도 없었고 사실 지수 자체가 매일매일 내리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 이슈가 사실 아주 강력하게 또 불이 붙으면서 매일매일 상한가를 갖고 그 대표적인 예가 고려 아연이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선 사실 이슈도 많고 모멘텀도 많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을 보는 게 맞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최근에 한국 시장에서 이렇게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어제 또 영풍과 MBK 측이 좀 조금 더 유리한 측면에 돌아섰다라는 뉴스는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 안에는 굉장히 유의미한 뉴스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영권 분쟁은 매수 전략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은데 박근호 이사님께서는 공개 매수 공시가 나오고 나서 그때 매수하는 게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안전하다? 약간 돌다리를 두드린다. 약간 그런 느낌.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박선희 파트너님께서는요. 네, 일단 이제 고려아연 쪽은 이제 결정이 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서울지방법원 가처분 재판에서 아무래도 이제 MBK 파트너스랑 이제 연풍영합 쪽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23일 열리는 이제 임시 주총에서 MBK 연합이 이제 경영권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현재 이제 고려아연 주가는 거의 다 지금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명 소노그룹이 이제 본격적으로 TA항공을 이제 경영 어떤 개선 요건을 이제 이유를 들면서 이제 경영을 좀 참여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TA항공 쪽만 조금 이제 계속적으로 좀 불거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번 이슈는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지난 이제 1월 한 초반 정도 수준에 한 대략 이제 예림당이 한 2,000원 정도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며칠 안 있어서 급등력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은 이미 지금 한 30%, 20% 넘게 좀 상승력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특히 이제 오늘 가장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게 이제 TA 홀딩스 같은 경우인데
윗꼬리를 달면서 지금 강력한 상승력을 지금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이런 국면에서는 우리가 좀 따라 들어가기가 다소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혹여 만약에 조금 이제 조정을 주게 된다면, 왜냐하면 이제 아직까지 이게 경영권 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혹여 이제 조정을 만약에 TA 홀딩스 같은 경우 한 뭐 1,060원 이하로 다시 또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는 한번 또 기술적으로 매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이 시점에서는 좀 보유자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던 이제 예림당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윗꼬리를 달면서 다시 또 이제 내려오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조금 더 이제 내려오면서 한 2,380원 이하로 좀 빠졌을 때 한 2,240원 정도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면 또 단기적인 결과는 또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신다면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 짚고 왔습니다.